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와 김천 지역민들의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세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포항 특산물 과메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구급 활동을 나간 소방공무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다행히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오늘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3월도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매년 이맘때면 공기가 무척 건조해서 불조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10mm 거리역으로 많지 않아서 건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보다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낮부터 밤까지 3에서 최고 8cm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기온 5.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파면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고 성주와 김천 지역민의 반발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떠나서 국방부가 주민들과는 전혀 소통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성주 지역 보수 성향의 지역민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받아들였지만 성주 군민과의 소통 없이 국방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체들은 무엇보다 군민 피해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도 없었다면서 세력을 규합해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절 나타나지를 안 하니까 섭섭한 마음에서 분노로 자꾸 올라가니까 분열이 대비기고 그다음에 사드가 반대하는 게 더 세력이 극대화돼 간다 이렇게. 사드 배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사드 알박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측은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입구 폐쇄로 원불교 순례길을 오갈 수 없게 됐다면서 종교 행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에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이곳 성주 골프장에 있는 도로에서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도 행진도 준비하는 등 대통령 파면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세대 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특히 높았던 대구 경북에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났지만 표면화된 갈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학업과 취업에 치인 젊은 층에게 정치 또한 무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대통령 탄핵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대구에서도 촛불 집회는 4개월 넘게 이어졌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과 동맹 휴업이 잇따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엔 그래도 뭔가 기업과 이렇게 시작해서 뭔가 더 만들어내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공익과 사회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이제 정치가 바뀌는 걸로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나온 일명 탄핵 불화, 세대별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전쟁 뒤 폐허를 딛고 성장을 이룬 기성세대와 높은 실업률, 양극화에 시달리는 젊은 층들은 권력을 보는 시각과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밥을 안 굶어와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정직을 위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는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자꾸 내인데 반박을 하대.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아들은 세대 차이가 거기서 대부분 나더라고 얘기해보니. 한번 실수로 보고 참고 견디면 나라의 이득도 될 것 같은데. 실제 한국갤럽이 실시한 탄핵 선고 전 조사에서도 탄핵안 인용에 20, 30대는 90% 이상 찬성했지만 60대 이상은 50%로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연령대별 탄핵 찬반 의견 차이가 지역별 차이보다 더 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탄핵 반대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만큼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되다 보면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당장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이슈를 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고 해서 금세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논란 끝에 대통령 탄핵은 결론이 났지만 더욱 심화된 세대 갈등은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수출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지역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지역 수출업체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지원 방안을 다시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수출지원기관과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 기계협동조합 등 4개 유관기관, 섬유, 기계, 화장품 등 지역기업 대표가 참석합니다. 대구시가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시립희망원을 특별감사했습니다. 24명을 무더기 징계하고 운영 혁신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반응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숙인과 장애인 1,100여 명이 수용된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은 생활인 사망과 불법 감금, 구타 등 인권 유린과 함께 12억 4천만 원 상당의 횡령 의혹 등이 있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가량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24명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담당 국장도 징계하는 한편 시립희망원과 전 원장으로부터 생계비 부당 청구액 등 3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4명 중 절반 이상이 희망원 직원이었고 대구시 공무원은 경징계 1명, 훈계 4명에 그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희망원 위탁 해제를 공고했고 넉 달 전 천주교 대구대교구도 운영권을 반납했지만 여전히 희망원 운영 주체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뭐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100여 분을 생활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아무런 조치를 대책 없이 찰 수 없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달 안으로 시립희망원 운영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입퇴소 심사 등 내부 규정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부실한 대책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용시설에 갇혀서 그렇게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맞벌이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한 운영기관에 대한 부실 관리가 비리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시설 수용으로 관리해온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구급 활동을 나간 소방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어지는 만큼 소방당국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40대 남성이 구급차를 가로막고는 삿대질하며 문을 두드리고 구급대원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머리를 다쳐 119 구급대를 부른 20대 남성은 들것에 눕히려는 소방대원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계속 휘두릅니다.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남성들은 모두 형사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구급활동을 나갔다가 신고자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한 이진학 소방관은 그 당시를 기억할 때마다 공포를 느낍니다.
독약 뭐 병원에 가야 된다고 신고가 와서 또 나오면서 이제 저보고 한 방 그때 때렸는데 이제 그때 제가 눈에 안화골절 생겨서 그때 수술을 했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직접 형사 입건한 피의자는 26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엄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행을 당한 소방관은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도 받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불안이라든지 뭐 걱정이라든지 겁이 난다든지 공포를 느낀다든지 뭐 그래서 회피 반응을 보이고 일에 대해서 막 좀 꺼려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방과 경찰은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이 실시된 지난 1월 25일 이후 지금까지 890여 대의 전기 승용차가 민간에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1,500대를 비롯해서 전기 화물차 500대, 전기 이륜차 400대 등 모두 2,400대 전기차를 선착순으로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구시는 최대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완속 충전기 무료 설치와 최대 460만 원의 세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포항 지역 특산물 과메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어민들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보기 좋은 윤기와 쫀득쫀득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겨울 별미 과메기. 지역 효자 식품인 과메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년 연속 매출이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지난 2014년 700억 원대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는 5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따뜻한 기온, 경기 침체의 김영남 법까지 외부 요인이 크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날씨와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의 입맛에 대한 저희들의 그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포항시는 위생도 매출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 날짜를 표시하고 과메기 건조대를 나무 대신 스테인리스로 바꾼 데 이어 올해는 유통기한 표시와 저온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토식품에서 전국적인 먹거리를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래서 거기에 걸맞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포항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고추장 과메기, 과메기 강정, 과메기 가스 등 14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한 데 이어 수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구룡포 과메기 산업,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콘크리트 도로의 터널이나 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직선에 홈을 연속적으로 파놓은 곳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홈 때문에 차가 흔들려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 단촌 터널에 진입하자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미세한 떨림이지만 터널 안이라서 운전자의 심리적 흔들림은 더 커집니다. 뒤로 계속 바퀴가 노는 느낌이 들어요. 차가 그러니까 좀 측면으로 틀린다는 느낌? 도로 바닥에 진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파놓은 홈 때문입니다. 차량의 미끄러짐과 곡선 도로에서의 이탈, 그리고 수막 현상을 방지해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표면 처리 공법이지만 오히려 도로 바닥의 홈이 차량 타이어의 홈과 맞물림으로써 차량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 33개 터널 중 14곳에 이런 표면 처리가 돼 있고 이 때문에 도로공사에 차가 흔들린다는 운전자의 전화가 27번 걸려왔습니다. 타이어의 규격과 공기압, 휠 밸런스,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시공상의 하자라 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선형을 따라서 이렇게 홈이 파져야 되는데 홈이 좌우측으로 편차가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이렇게 차가 흔들려요.
그 차 바퀴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이 파진 데에서 이게 고무가 끼거든요. 도로공사는 운전자가 도로 바닥에 적응하면서 흔들림을 호소하는 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며 민원이 계속된다면 바닥을 깎아내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76살 정모 씨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1977년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형을 받았지만 재심을 거쳐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창열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군의군 공무원 44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사무실에서 군의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군의군 통합추정수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수의계약해달라는 B씨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이달 28일까지 15일 동안 이어집니다.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실시되고 이달 27일까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김천시의회가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여행지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등급에 맞춰 지급하도록 개정되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규정은 물가 등을 고려해서 지역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서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아무리 물가가 낮은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최고 지역의 여행 경비가 지급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이에 대해 일부 지방의회도 이같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4시 대구시당에서 4.1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합니다.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이번 회의에서 공천 관리 일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공천 기준과 원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류성걸 바른정당 동구갑 당협조직위원장, 또 부위원장에는 박승국 바른정당 대구시당 고문이 맡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원주율의 숫자인 3월 14일인 오늘을 파이데이로 정하고 각종 수학 체험 활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학 축제를 열고 5개 초등학교와 34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친해지는 날을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기 초 수학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매년 이맘때면 공기가 무척 건조해서 불조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최고 10mm 안팎으로 많지 않아서 건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다소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보다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낮부터 밤까지 3에서 최고 8cm가량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대체로 맑은데요. 낮부터는 동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영상 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문경과 김천의 기온은 0도로 시작해 낮에는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도로 출발해 낮에는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2도, 경주 1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최고 4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